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 조금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좀 기술적 사고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어닝 부분은 월가 예상보다 좀 괜찮았는데 매출은 좀 미달했고요. 대신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 월가 예상을 좀 웃돌면서 장마감 후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이제 기술주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이렇게 성적을 냈다는 점 한번 보시고요. 오늘 그래서 3번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좀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임시직 고용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임시직이 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게 조금 고용에 좀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예상보다 좋았다. 좋았다는 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고 살짝 좀 온돌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장 투자자들한테 좀 소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마트를 뽑았는지는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또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정현님 반갑습니다. 마이클강님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자주 좀 뵙겠습니다. 유목민님 오늘 감사합니다. 러케림님, 신영기님, 내맘심쿵님, 라이언데디님, 유목민님 질문 주셨군요. 예, 그 질문 주신 내용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문제여서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또 조금 더 드릴게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당장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CJ님 반갑습니다. 왈드님 감사하고요. 희님 반갑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마이너스 0.27% 정도 하락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마이너스 0.07 소폭 하락했죠. 다우는 반면에 한 0.3% 올랐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완전 뭐 이렇게 오락가락 뭐 난리입니다, 난리. 중간에 계속 조금씩 뭐 상승 전환 했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정말 이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방금 이제 유홍민님이 질문 주셨던 내용이죠. 개장 직후에 이상거래 이제 주가가 뭐 급등락했었습니다. 오른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수십 개, 대충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개 정도 종목의 거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오전 9시 45분 50분께 정상화됐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 다시 한번 드릴 텐데 대표적인 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건스탠인데 요 위에 점선이 이제 전날 마감선인데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만큼 빠졌었습니다. 89.18달러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갑자기. 월마트는요 반대로 거꾸로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좀 전반적으로 이상하죠. 뭐 10% 넘게 뭐 16% 이상 뭐 이렇게 빠진 종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등락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거래 중단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은 다 신뢰로 먹고 사는 게 금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오면 좀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은 하게 되겠죠.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쪽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이렇게 어닝들 발표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내용은 좀 뒤에서 알아보고요. 고용이 사실 지금 계속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와 연결이 돼서 경기 침체의 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고용 부분 한번 먼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 분야의 임시직 일자리가 11만 800개 감소했다. 임시직 일자리는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좋을 때는 가장 먼저 임시직으로 먼저 채용을 한 다음에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좀 이렇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워닝 신호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뭐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임시직 일자리, 그러니까 임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이게 노동시장에는 워닝 신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워닝 신호인지는 한번 보시죠. 이제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임시직 일자리 감소는 진정한 경고 신호다. 고용시장도 이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시직 일자리 감소는 이제 본격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기 전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신호이거나 최소한 기업들이 비용을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 약간 둔화해서 임시직을 먼저 해고를 한 다음에 다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또 임시직 채용을 늘리겠죠. 미국은 또 이제 그런 게 또 더 자유로우니까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건 맞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보니까 2001년 그때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테크 버블 이후 그때 침체가 왔었고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침체가 왔었을 때 임시직 감소 현상이 사전에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08년이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7년도 초부터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전체 고용은 1년 뒤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임시직 일자리 감소가 조금 안 좋은 신호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고용은 아직도 강하고 둔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선행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임시직 감소 현상 이걸 좀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약간 결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는 또 이제 원격 근무 채용 비중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원격 근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 회사들도 이제는 다들 출근하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사무실 나와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원격 근무를 하게 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을 꼭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지난달 링크드인에 미국 이제 링크드인 많이 쓰니까요. 링크드인에 게재된 구인 공고 가운데 원격 근무 비중이 13.2%로 지난해 3월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 얘기는 기업들이 그래 너 원격 근무할 거야? 그러면 안 뽑을 거야. 이렇게 꼭 필요하진 않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격 근무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고용시장에서 기업들의 좀 입김이 조금 더 세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 말씀드렸던 임시직 일자리 감소 그리고 원격 근무 비중 감소는 약간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임시직 일자리 감소 현황인데요. 여기 제일 오른쪽이 12월입니다. 12월, 11월, 10월, 9월, 8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신호가 좋지 않은 신호가 떴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제가 이제 오늘 기사 제일 위에 사진에 얼마트 사진을 올렸잖아요. 근데 좀 이게 얼마트는 최저임금을 오늘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4달러로 올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얼마트가 어쨌든 가장 최근에 또 이제 임금 인상 부분을 또 들고 나왔다는 거. 얼마트는 단일 기업으로서는 미국에서는 가장 고용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마트 중에서도 미국의 전역에 가장 매장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면 그게 연쇄 효과가 있겠죠.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이 급여가 올랐으니까 그 위에 사람도 조금씩 다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다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얼마트가 또 올리면 경쟁업체들도 좀 상대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월마트 그런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월마트가 이제 미국에서 대기업 엄청나게 큰 기업이니까 전반적인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월마트가 또 최저임금을 올린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도 좀 더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경기가 둔화하고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사정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조금 임금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임금이 특정 기업들 상대로 중심으로 조금씩 계속 조금 더 오른다. 이렇게 되면 아주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둔화하면 임금도 둔화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야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되는 건데, 이렇게 조금, 물론 월마트가 미국 전체 기업체를 다 대표한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표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좀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임금 인플레이션 이게 좀 만만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 세부 숫자들은 기사 보시면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시간당 12에서 18달러였는데 앞으로는 14에서 19달러가 된다.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최악은 노동시장 약화하는데 아직 견고한 임금, 일부에서는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견고한 임금은 최악이겠다. 그런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오늘 이제 S&P 글로벌에서 좀 이렇게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좀 그런데 S&P 글로벌 수치보다는 아무래도 공급관리협회 ISM 수치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S&P 수치는 대충 이제 감을 잡는 데만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다. 물론 이제 50 아래여서 위축이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았다. 서비스업도 50을 밑돌았지만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보면 50 이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위축이고 안 좋은 수치지만 어쨌든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둔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제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의미, 노동시장이 아직 버티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인플레를 다 잡을 때까지 노동시장이 버티면 좋죠. 그러면 이제 연착륙도 가능하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노동시장이 무너지면 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전해드렸던 임시직 일자리 이런 거에 가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노동시장이 붕괴하는 확실한 신호냐, 그거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 잡을 때까지 노동시장이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P 글로벌 이제 수치에서는 전월 대비 투입 가격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약간 인플레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조금 던져줍니다. 뭐 이제 한 달 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러느냐, 이걸 좀 다른 얘기고 좀 더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신호가 또 나올 때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동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계속 골치가 아프면서 계속 중요한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연준이 곧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한다, 연말에는 인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뭐 같은 얘기여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최종 금리를 4.7에서 5.0으로 보고 연준은 5.0에서 5.25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도 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2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자료 보시면 3월에 동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14.1%에 달합니다. 3월에 0.2 올린다는 게 한 80% 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14%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이 14%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끝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급격한 경제 둔화 아니면 침체가 뭐 이제 급격하게 찾아온다 이러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상대적으로는 확률은 좀 낮은 편인데 어쨌든 이런 쪽에도 베팅이 한 14% 된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시장이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도 그냥 뭐 돈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울프 리서치는 시장이 조금 지금 과하다. 시장은 연준이 1970년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파월이 2월 FOMC에서 강경한 어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0.25%로 금리 인상 폭은 둔화시키지만 플러스 매파워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월가에서 그렇게 많이 쉽게 구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0.25의 매파냐 아니면 0.25의 비둘기냐, 0.5의 매파냐 0.5의 뭐 비둘기냐, 이렇게 보면 좀 이게 단순화하고 체계화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0.25의 매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보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독일 정부가 폴란드가 갖고 있는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걸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레오파드 2 전차를 갖고 있지만 이게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면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승인을 원래는 안 해준다고 했었는데, 안 해준다고 했었죠. 독일 정부는 이제 확정 같은 걸 좀 우려해서 안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었죠. 미국이 전차를 지원하면 우리도 승인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고, 독일 정부도 폴란드의 레오파드, 독일산이죠. 독일산 레오파드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데 승인하기로 했다, 찬성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는 뭐 패트리어트, 지난번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왔을 때도 패트리어트나 이런 좀 주로 이제 방어용 무기를 많이 제공했지, 우크라이나 진짜로 원하는 거는 탱크와 전투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미뤄왔습니다. 하지 않았었거든요. 확전을 좀 우려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탱크가 간다는 거는 조금 더 공세적으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땅에서 밀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런 그 정세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에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그 얘기를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래?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러시아가 이제 더 궁지에 몰리면 그때 가서 이제 러시아는 협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전투기까지는 아니지만 탱크를 먼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탱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와 전쟁하는데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수 있겠죠. 전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그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쯤에서 빨리 더 많이 양보하고 휴전을 할 건지, 물론 이제 그것도 우크라이나 어떻게 나올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니면 계속해서 맞붙어 싸울 건지 고민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서방 국가에서 탱크를 지원하고 공격용 무기를 더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이제 긴장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정말로 너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러시아가 전술핵 이런 걸 아예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정신이라면 하지 않겠으나 그동안도 뭐 꼭 정상적인 판단을 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둠스데이 클락, 이거는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마겟돈이 가는 게 이제 자정이거든요. 밤 12시가 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건데, 지난해보다 10초 빨라진 종말 직전 90초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푸틴의 핵무기 사용 위협. 근데 꼭 이제 핵무기만 보는 게 여러 가지를 봅니다. 뭐 기후변화 뭐 그런 여러 가지 보긴 하지만 어쨌든 주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다. 그래서 서방의 탱크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정학적 요인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전장에 투입이 되면 전세가 당연히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초반에 유홍민님도 한번 질문 주셨었는데, 오늘 개장 직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최소 40개 이상 종목이 이상 급등락을 하면서 오전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좀 보니까 뭐 이런 거라고 해요. CNBC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적었는데,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 수천 건의 매수 주문을 종합해서 하나의 계장가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소프트웨어 문제 뭐 이런 거라고 추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상당수의 매도 주문이 누락이 됐다. 이게 사실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많으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좀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뭐 한참 뭐 낮게 뭐 사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높게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 뭐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높게 사겠다는 사람 말고 뭐 엄청나게 싸게 사겠다는 사람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당량의 매수 매도 주문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뭉태기가 날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너무 이상하게 과도하게 높은 주문 아니면 과도하게 낮은 주문 이런 거로 계장가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뭐 문제라고 추정이 되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16% 폭락한 40.29달러 출발했고 월마트는 12% 폭등이죠. 12% 폭등한 159달러에 거래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주 그냥 잠깐 난리였습니다. 잠깐. 어쨌든 한 15분에서 많게는 20분까지 지속이 됐던 거니까 잠깐 아주 난리였습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뭐 트레이더나 이런 사람들 중에 고객들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와가지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자기 종목이 뭐 10몇 퍼센트 넘게 폭락해서 출발하면 이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물론 못 봤던 고객도 있겠지만 봤던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아까 초반에 최소 4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뭐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맥도널드, 뭐 쉘, 나이키, AT&T 이런 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NIS에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상 가격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거래는 무효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 시작을 마이너스 16%로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얼마 되는지는 지금 상황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겠지만 특히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낮은 가격에 뭐 계약을 거래를 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NIS에서는 일부 거래는 무효 처리하고 특정 경우에는 뭐 손실 보상도 조금 요구할 수는 있다. 이게 뭐 이렇게 보호 조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규정에 내부 규정에 이제 전산 이상 뭐 이런 거의 경우에 그래서 이번 경우는 약간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긴 한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뭐 몇 번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뭐 피해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 건지 그런 시간이 지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향후 거래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좀 깎아먹은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전망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제레미 그랜섬 대표적인 약세론자입니다. 대표적인 약세론자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강한 고용,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약세장이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차후 흘러갈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 연말에 S&P 500이 약 3,200까지 될 것이다. 오늘은 이제 한 4,016에 마감을 했으니까 상당히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이제 거의 버블 붕괴라고 봅니다. 그 작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베어마켓론자인데 어쨌든 올해 결국 또 거품이 붕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0, 뭐 그 이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베어마켓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크 등급 이하 기업이 좀 늘고 있다는 점 있고요. 요거는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증시 괜찮을 거라 보는 이유 중에 보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 재개장 플러스 달러 약세. 이게 대표적인 이유라는 거. 이거는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이걸로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다 많죠. 다른 이유도 다 많고 이렇게 하는데 큰 것만 두 개만 뽑아봐라 이러면 중국 재개장, 달러 약세 이렇게 꼽는다는 거. 그리고 어닝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다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어닝이 안 좋았다가 하반기엔 나아질 거다. 그래서 주식도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또 이제 전반적인 소프트 랜딩 가능성도 커졌고 유럽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고 침체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재개장
달러 약세는 유럽이 좀 더 나아지면 달러 약세가 당연히 좀 더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도 중국 재계장과 달러 약세 이걸로 강세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당하다 이런 내용을 하나 전해드리고요. MS는 EPS 부분은 월가 전망보다는 좋았어요. 근데 매출은 조금 약했는데 그걸 밑돌았는데 클라우드 부분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마감 후에도 마감 거래에서 좀 상당히 5%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런 내용은 흐름은 명확하죠. 이제 16년 이후에 매출 증가세가 가장 낮다는 점, 순이익도 많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MS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트렌드는 그 트렌드는 명확하죠. 이 하강 트렌드는 명확한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어쨌든 클라우드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클라우드 이런 게 생각보다 괜찮았고 어닝이 예상 웃돌면서 오늘은 좀 마감 후에는 좋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MS를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제 분위기를 보는데 오늘 좀 거의 시금석처럼 많이 생각들 했었으니까요. 상당히 안 좋았다면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아졌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이 2% 정도 올랐었는데 어제 쇼크 커버링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규모의 쇼크 커버링, 결과적으로는 공매됐던 분들이 소시지를 좀 줄이려고 주식을 사면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쇼크 커버링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증시는 좀 연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완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안 그래도 복잡한데 NIS에서 기술적 문제도 좀 터지면서 좀 혼란했는데 내일 이제 테슬라 어닝이 또 나오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되죠. 테슬라를 좀 어닝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줄줄이 나올 GDP,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걸 보면서 상황을 조금 더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장은 혼란합니다. 방향을 잡기가 좀 힘들 정도로 혼란하고 서로 이제 엇갈리는 지표도 계속 엇갈리고 주장도 서로 맞서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